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가 공식 활동을 시작한 첫날 이준석 전 대표와의 두 번째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김효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어제 법원에 출석한 이준석 전 대표와 새 비대위 측의 전주의 비대위원의 입장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 이것은 큰 고민 없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 신청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자꾸만 소급 입법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8월 5일에 이전의 상황으로는 돌러갈 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예, 이 처음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당원을 이제 좀 문제를 삼아서 이제 그거를 이제 개정을 했었고 네.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은 그 당원을 소급 적용하는 게 문제다 이거거든요. 양쪽의 입장이 완전히 이제 엇갈리는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예. 지난번에 이제 법원의 그 가처분 그 판결문의 취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당원이 이제 그 비상 상황이라는 거에 대해 좀 애매했거든요. 그냥 최고위의 기능 상실. 예. 근데 이제 언제 기능이 상실하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이제 당원을 고쳐가지고 그 비대위가 구성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구체화한 거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이 고리되거나 사퇴했을 때 예. 비상 대책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정당의 그 정치의 영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정치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법원으로 이제 정당의 문제를 끌고 가니까 이런 그 대혼란이 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론 이준석 전 대표 말대로 윤핵관들도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책임이 있겠지만은 결국은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 입장에서 자기가 대표로 있었던 자기 당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인 투쟁을 하고 갈등 상황을 빚은 것은 본인의 책임이 좀 크죠. 예. 그리고 결국 본인이 성상납 비위 의혹, 그다음에 또 이제 증거인멸 교사 의혹, 당대표가 그런 의혹에 휩싸인다는 것만 자체로도 그 법리를 떠나서 당은 사실은 비상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도 크다. 결국은 이런 것이 정치로 해결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 그 책임에는 이준석 당대표의 책임도 크다라는 거를 본인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에 맞서는 이제 비대위 측 얘기로는 당원권이 이전 대표가 이제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을 보면 나는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내 당대표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과 절대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거의 충돌인데요. 예. 저는 결론이 어떻게 나든 간에 과거에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이 좋았던 그 옛날로는 돌아갈 수 없는 너무나 먼 길을 와버렸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제 그 가처분 신청, 특히 어제의 경우는 지난번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가 정지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한 거였고요. 예. 특히 이제 3차 그 가처분이었던 이제 당원 개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어제 이제 그것 중심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소급 적용이다라는 문제를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 자체가 이 가처분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예. 당원권이 정지됐기 때문에. 그런데 징계로 인해서 당원권이 정지됐다고 했을 때 당원의 자격까지 정지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당원으로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1차 가처분을 신청할 때도 이미 징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또 가처분 신청이 지난번처럼 혹시 인용될 가능성
이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자꾸 이제 인용 기각보다는 이 자체가 요건이 안 된다. 각하 쪽으로 계속 이제 여론을 좀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 정치가 너무 사법화되고 있다. 왜 정당의 자율성을 사법부가 훼손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법원을 좀 압박하는 그런 식의 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뭐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 개정을 통해서 비상 상황을 해소할 수밖에 없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28일에 이제 4차 가처분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그 직무 정지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이 날 거고요. 다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어제 이준석 대표 측에서 그러면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구성한 비대위원들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5차 가처분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가처분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럼 N차, 무수하게 가야 되는 N차 가처분까지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자, 이쯤에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은 어떤지 김행 비대위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비대위원이 연결됐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김행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눴지만 가처분 신청 그리고 당원을 개정한 것이 소급 적용한 것이 이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원이나 뭐 당규 뭐 이런 곳에 소급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 그건 이제 본인의 주장이고요. 예. 사실 저희 당이 그 당의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예. 그 규정의 모호성을 지난번 1차 가처분 때 그 법원에서 문제 삼았던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이거는 보완한 것이에요. 보다 그러면 구체화하다. 그래서 5명 중에 4명, 즉 최고위라는 것이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 아닙니까? 예. 거기서 80%가 당이 비상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사퇴를 했으면 비상 상황이라고 저희가 당원을 이제 개정을 한 것이죠. 예. 구체화했을 뿐이지 원래의 당원 내에 당의 비상 사태라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네,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뭐 그래서 일각에서는 네. 예. 말씀하시죠. 예. 네, 말씀하세요. 네. 자, 일각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새 비대위의 법원이 가처분 인용 신청을 내릴 수도 있다. 자, 이런 전망을 네네. 하고 있어요. 비대위 네네. 내에서도 이제 뭐 2번째 가처분이 인용될 상황에 대해서 뭐 대안이 논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도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뭐 이렇게 가면 진짜 N차 가처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알듯이 지금 당은 정말 비상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 대표가 이제는 당 대표로서의 자격 요건을 완전히 상실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더더군다나 그뿐만이 아니라 당원권 정지라는 것은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은 저희가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 당원으로서의 자중하라라는 근신하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거든요. 예. 그 이후에 또 저희 당에서도 얼마든지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해석할 여지를 남겨두었었는데 근신하기보다는 당에 대한 내부 총질이 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당원권 정지의 의미는 6개월 동안 당원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해결할 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이 그 기간 동안 근신하라고 한 사람이 당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가처분 신청을 5차까지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제가 질문 드린 거는 만에 하나 네. 법원이 또 지난번처럼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한다면 지금 네. 비대위로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걸 좀 여쭤봤습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원을 저희가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은 원래의 최고위 체제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예. 당원 자체를 이번에 문제 삼아서 그래서 당원 자체의 개정을 법원에서 무효할 수 없다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당원 당규상에서는
원래의 그 전에 최고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퇴로가 아예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이것 알겠습니다. 같은 그 막다른 비상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예. 자, 그래서 지금 뭐 법원이 이제 주호영 비대위에 이제 제동을 걸었을 때도 뭐 새로운 비대위가 이제 탄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 도돌이표처럼 계속 되돌아가는 그런 이어지는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무리하게 비대위를 출범시켰다는 건 아니냐. 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원 당규에 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희 쪽은 판단을 해서 예. 그게 구체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법원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그러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예.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그럼 구체화하는 것이 방법이다. 5명 중에 4명의 최고위원이 사퇴했으면 최고위가 의사결정 최종 기구이기 때문에 당심의 80%가 이미 비상사태라고 저희 당이 규정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을 하면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한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번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도 또 인용될 것이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예, 뭐 인용되지 네네.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자, 어쨌든 네네. 예, 이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위 뒤에 기관총을 든 독전관이 있다. 자, 이런 발언도 네네. 했거든요. 자, 이게 네네. 비대위 뒤에 배후가 있다 이런 의미 같은데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희 독점관이라는 표현을 요즘 이 전 대표의 지지층에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예, 네, 그래서 휘황찬란한 어휘력에 대해서 저희가 놀랐는데 지금 뒤에서 기관총질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저희 당원들은 아마도 그것을 이 전 대표한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독점관에 대한 주체는 그쪽에서 생각하는 주체와 완전히 다릅니다. 예, 저희는 알겠습니다. 뒤에서 총질하는 사람이 이 전 대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네. 그리고 이 전 대표가 이렇게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또 이제 당원 모집을 독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네네.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이거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께서 정말 뛰어나신 분인 것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애초 이 사건의 시발점은 그 성과 관련된 진짜 입에 담기도 민망한 그런 헌정사상 없었던 소유의 사태로 빚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십시오. 당원은요. 전체 당원이 특정인을 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당원들의 표심이 일그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론조사를 한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여론조사가 전 국민을 대표로 샘플링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특정 세력이 자기 쪽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기 쪽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론조사 샘플에 왜곡된 샘플을 집어넣는 그런 해당행위거든요. 이것이야말로 저희는 민주주의를 위배하는 것이 생각을 합니다. 특정인이 특정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당원을 집어넣는 이런 행위야말로 아주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지금 오고 있는 상황인지 저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저희는 분명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할 적에도 역선택 방지 조항을 그렇게 고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의 말을 듣고 당원에 가입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의 성분은 딱 2가지예요. 이준석 대표를 보호하자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역선택 그 위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이것은 저희 당원 전체의 표심을 흔드는 정말
왜곡된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할 수 없고요. 예. 저희 당심을 본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흔드는 이건 심각한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저희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당원 모집을 이렇게 합니까? 예. 당에서 당원 모집을 할 때에는 당원에 저희가 선거 때 특수한 경우에 당원들의 더 많은 그 모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정당에서도 하는 거예요. 예. 특정인을 위한 당원 모집을 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행 비대위원과 전화 연결을 나눠봤습니다. 자, 김행 비대위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이 새 비대위가 과연 순항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걱정인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일단은 순항을 하려면은 1차적인 관문은 넘어야 됩니다. 예. 그 법원의 판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민의힘은 그걸 자신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법원의 판결 어떻게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그 1차적인 그 법원의 판결 그 벽을 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당 준비를 잘 해야 되죠. 전당대회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예. 그 전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잘 치러서 그 원내대표가 이제 지금 이제 정기국회에서 대야 협상과 그런 그 협치 이런 걸 또 잘 해야 비대위가 성공한 비대위로 남겠죠.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그 대선에서 지게 된 그 필패의 원인은 조국 전 장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보 진영이 나뉘어졌던 거거든요. 민주당이.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이라고 하는 깊은 늪에 빠져서 아직도 좀 허우적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때일수록 국민의힘은 빨리 비대위에 그 비전을 제시하고 플랜을 빨리 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준석의 늪에서 헤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고 이준석 전 대표는 뭐 김행 그 비대위원 말대로 지금은 자중하는 게 맞는데 끝이 어딘지 모르게 지금 계속 법적인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정말 해당 행위죠. 예. 그것은 자제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준석 대표 예. 관련해서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김행 비대위원 관련해서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의견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과거 이런 문제들, 뭔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뭔가 잘잘못이 있었거나 지금은 그거를 따질 때가 아니라 너무나 감정적으로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가 함께 갈 수 없는 상황. 특히 그 얘기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입으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지 않느냐. 그랬을 때 아마 앞으로 법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국민의힘은 계속 이준석 대표와 결별하는 그런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